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8월 경신월의 출생월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출생한 월만 가지고 단식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분석하면 오늘 강의 내용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양력으로 8월 8일부터 절기상 입추가 시작됩니다. 이날부터 경신월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칠판에 경신월의 경신을 표기해뒀습니다. 자, 양력으로 8월 8일부터 이제 경신월이 되는데요. 이 신금이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천간의 사주에서 본인이나 가족사주, 지인사주에서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 분들이 갑경충이나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사주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천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중요한데요. 천간은 35%, 지지는 65%로 지지가 천간보다 2배 정도 중요합니다. 왜냐? 지지는 지장간에 암장된 여러가지 요소들이 합충 형파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천간보다 2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64개 중에서 천지비계라고 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비계, 꽉 막혀있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 신금은 주역에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꽉 막혀서 순환 상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사고, 손재수라든가 관재수까지 이런 부정적인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반면에 이 신월과 반대되는 인월이 있습니다. 호랑이달은 굉장히 좋은 지천태계인데 호랑이달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태평하다. 지천태, 땅과 하늘이 태평성대다. 그래서 인월은 지천태계, 이 신월은 천지비계, 상극관계, 그래서 인신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신월은 양력으로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어떻습니까? 아직 수학기가 아니지요. 예, 신월의 곡식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과일은 덜 익은 계절입니다. 6월 수월이 돼야 신유술에서 6월 수월, 9월 10월이 돼야 비로소 이제 과일도 잘 익고 요즘 복숭아를 먹어보면 아직 맛이 그야말로 복숭아 고유의 당도가 높은 이런 맛이 아직 안 나죠. 이 신월에는 과일이 아직 떫습니다. 예, 뭐 벼라든가 온갖 곡식들, 오곡백과가 아직 풍성하지 않다. 그래서 이 신월은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됩니다. 이 신월이 되면. 그리고 시간으로 봤을 때 신시는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이죠.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면 직장인들이 퇴근이 임박한, 보통 5시, 6시에 퇴근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질 생각을 하고 개인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신시가 되면 신금, 예, 그리고 역마지요. 예, 이 신금은 역마, 인신사회를 역마살이라고 하죠. 생지라고 하죠. 특히 인사신 중에 2개만 가지고 있어도 특히 교통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력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어떤 길거리에서 이 신금은 도로 역마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 나는 겁니다. 휴가철에 신금, 인목, 사화, 인사신 3형 중에 하나나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 방어운전을 해야 됩니다. 횡단보도도 주의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뭐 체육 시간이라든가 잘 다치게 됩니다. 골절 현상. 예. 그리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과 우측의 가운데 일자로 가르마가 쳐져 있지. 그래서 경계, 분할, 이게 경계, 분할,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지나 일지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뭐 처갓집이나 본가에서 유산상속을 받는 경우가 바로 이 신월 이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신월의 이 신금 지장간에는 무임경이라고 있죠. 무임경. 이 무토는 토생금 임력이고 수는 금생수 출력이지요. 요거는 이제 비경겁제고. 그래서 임력과 출력이 잘 됩니다. 이 신금이 깔고 있는 사람, 일지에 신금 깔고 있는 사람이 뭐 임신일주라든가 경신일주라든가 갑신일주라든가 많지요. 예.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임력과 출력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예? 군인, 경찰, 교도관이라든가 권력, 어떤 의료 계통이라든가 대단히 혁신적이다. 이노베이션. 그리고 실리적이고 진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신 일주 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경신일주지요. 고 박정희 대통령 경신일주지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 불도자처럼 한번 보면 끝장을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신이라든가 이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아니면 도지요. 그래서 이 신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생월에 따라서 최고사주, 최악사주, 보통사주에 대해서 단식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출생월만 가지고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주 전체를 종합 분석하면 요 강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고사주, 보통사주, 최악사주 이렇게 되면 본인이 최악사주에 해당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지요. 그게 아니라 개운법도 알려드립니다. 예, 최악사주는 어떠한 점을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은 개운을 할 수 있는가, 개운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수제자들과 이제 지금 집필하고 있고 내년경에 출간 예정인 심상명리 개운 비결이라는 책은 이 진로적성 비밀 코드와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에 이어서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이 두 책이 모두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요. 성원에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에 출간 예정인 책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운법, 구체적인 개운 비결, 국내 최초 개운 비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양질의 아주 좋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사주, 최악사주, 보통사주에 개념치 마시고 본인이 좀 불리하면 이 개운법으로 이 슬기롭게 넘기라고 제가 매달 이 시작하기 전에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해서 항상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죠. 몇 년째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신유월도 마찬가지고 10월, 임술월, 11월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사주부터 설명해드립니다. 최고사주는 여러분이나 가족사주 중에서 자월 출생, 최고사주는 자월 출생입니다. 예, 표기가 잘 안 되는데 자월 출생. 자, 이 자월 출생은 왜 그럴까요? 자수가 신금을 만나면, 자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금생수가 되지요. 금생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 이 생지는 생을 잘해줍니다. 이 수를 신자합도되면서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순환상생도 잘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물론 이 자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70%는 좋지만 30% 사주의 금수 기운이 너무 강한 사람은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7대3입니다. 최고 사주의 70%는 좋지만 30%는 우울증이 온다라든가 하던 일에 막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70%는 좋고 30%는 부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진월생이 있습니다. 진월생. 진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토생금이 되지요. 토생금. 그러니까 토생금이 되면은 일단은 생동감이 있고 활력소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토가 진토가 신금을 만나서 토생금이 되게 되면 재도전이라든가 어떤 시험 합격운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진가합이지만 합격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왜? 고지지요. 진술증미. 생동감 있는 생지를 만나면 굉장히 활력이 넘칩니다. 반대로 이 신금이 진토를 만나면 생지가 고지를 만나면 약간 더디게 진행되지만 반대로 진월생이 신호를 만나면 긍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미월생. 괜찮습니다. 미는 토지요. 요거는 금입니다. 그러면 토생금을 하지요. 이것을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이 미토라는 것은 화와 금 사이에 화와 금, 사오미, 신유술 이 사이에서 금화교역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화교역을 하게 되면 재테크, 어떤 투자, 경매, 주식, 채권, 코인, 부동산 이런 쪽에 투자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월이 미월인 사람은 신월에 조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경매라든가 여기를 공격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디까지나 준비된 사람에 한해서 준비 없이 그냥 미월생이 그냥 배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월생이 있죠. 마지막으로 해월생이 있습니다. 해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금생수가 되죠. 금생수 상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역시 70%는 좋은데 30%는 부정적입니다. 사주에 금수가 강한 사람, 사주에 목화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주에 목화가 강하면서 해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굉장히 좋은데 금수가 강한 해월생은 사주가 축축한 이런 사람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사주 자월, 진월, 미월, 해월은 70%는 분명히 좋습니다. 단 30%는 부정적이다. 자, 다음에 최악사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악사주. 자, 최악사주는 축월생. 축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죠. 왜? 신금이 천간을 가면 경금인데 경금에 인묘되지요. 축토는 경금과 신금의 묘지가 됩니다. 인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후도 불리해지지요. 축축해지고 한습해지니까 축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최악사주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월생. 왜 그럴까요? 눈치채셨죠? 인신충이 장렬합니다. 인신충. 다른 말로 금금목 도끼로 나무를 패는 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건, 사고, 특히 교통사고. 인월생은 신월이 오면 교통사고, 횡단보도라든가 사건, 사고, 특히 간암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디스크, 골절,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그 다음에 인신충, 금목상제이 발견하면 남녀간의 썸씽, 어떤 미투라든가 주의해야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사건, 사고, 관제수다. 사건, 사고, 관제수. 인신충에 혹시 사화가 있는 분들은 인사신 사명이 장렬하지. 인사신 사명이 장렬하면 큰 사건, 사고. 자, 그 다음에 묘월생이 있습니다. 묘월생. 묘신 기문이 작용을 하죠. 묘월생이 신월이 오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불화와 갈등수가 생기지요. 그리고 전세사기라든가 손재수, 재물을 손실당에는 사기를 잘 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어떤 다단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할 때 약간의 문제, 이삿짐 센터라든가 문제가 됩니다. 계약에. 그 다음에 묘신 기문이 작용을 하면 의처증, 의부증, 아주 결벽증, 편집증
특히 폭언, 폭력 등 이와 같이 대단히 불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묘신, 기문이 작용하는 묘월생들은 이런 명리 공부나 명상 공부나 마음 공부나 이런 경우로 내공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월, 신월생. 왜 그럴까요? 신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신신이 만나면 분리, 경쟁, 독립, 투쟁, 다툼. 이러니까 신금이 이렇게 만나면 하는 거 없이 바빠집니다. 실속이 없이 바빠진다. 욕심만 크다. 돈 욕심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실속이 없다. 왜? 나눠 먹어야 됩니다. 신금이 신월이 오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면 최악사주 중에서도 30%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사주 중에서 이제 70%는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자. 그러면 비를 맞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축월생, 인월생, 묘월생, 신월생이 다음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 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습니다. 축월, 인월, 묘월, 신월생은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은 은인자 중에면 좋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어떤 주식, 코인, 부동산, 어떤 투자, 이사할 때도 조심하고 주색 잡기, 매사에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최악사주가 액땜을 하려면 액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사신 삼형살이 작용된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치과에 가서 가볍게 스케일링 한번 하면 좋습니다. 자기 몸에서 약간의 피를 먼저 보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한의원에 가서 부항을 뜬다라든가 뜸을 뜬다라든가 가볍게 침을 한번 놓는다라든가 뭐 그 외에도 이제 피부과에서 기미의 주근깨를 빼도 되고 뭐 헌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신의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자기의 사주에 없는 자기의 사주에 고립되어 있는 이런 오행이나 육친을 아호로 예명, 아호로 지어가지고 개운을 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개운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최악사주를 최고사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사전에서 저 달이 오기 전에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개운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당했는데 대비하고 준비하고 미리 알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머지가 있죠. 여기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뭐 4월이라든가 5월, 4월, 5월은 보통입니다. 물론 사신형이 되지만 사주에 임수나 해수, 수가 있는 분들은 까딱없습니다. 조가 맞으면 그런데 사신형을 짜면서 4월생이 사주에 물이 부족하면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월생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신월에 물이 없고 조열하면 문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이 신. 이것은 뭐 최고 사주는 아닌데 격각이죠. 5월과 신금 사이에 미토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좋다. 이 5월생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6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생이 신월을 만나면 신유방국이 되죠. 방국도 되고 혼잡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국이 되면 좋고 혼잡이 되면 부정적인데 일단 신금과 유금은 서로 수평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다. 그래서 보통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넘었지. 술토. 자, 술월생이 신금을 만나면 역시 신금과 술토 사이에 유금이 생략되어 있지요. 요 신금과 이것도 격각. 동상이명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술월생들은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저 생지를 만나면 왜? 이게 이게 묘지지요. 인묘. 이것이 생지를 만나면 조금 바빠집니다.
그래서 진월생은 만나면 굉장히 좋은데 술월생은 조우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격각이 되기 때문에 다소 불리하다. 진월생은 신자합이 되지요. 신자가합이 되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경신월의 출생월별 최고사주와 최악사주, 그 다음에 개운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를 공부하면서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그 힘겹고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있어도 미리 알면 충분히 개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뭐 축술미 사명이라든가 인사신 사명이라든가 이 최악사주도 겁먹으라고 강의를 해드린 게 아닙니다. 이 사주의 개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고 최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만 주의를 하면 최악사주도 최고사주. 그 다음에 최고사주는 그야말로 뭐 투자라든가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결실이 맺어지고, 예, 그래서 최고 최악 보통 할 거 없이 매달 제가 강의해드리는 이런 출생월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꾸준히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개운이 됩니다. 자, 심상 멘토의 8월 경신월의 출생월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극심한 장마철에 그야말로 물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